멋진 2학년 2반 학생들의 나의 주장 펼치기입니다. 학생 이름은 밝히지 않고 도서명과 저자명만 밝히겠습니다. 백세희님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읽고 쓴 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하면서 밝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어둡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삶을 그 인생의 주체자인 자신이 되돌아 짚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 그러한 고통과 슬픔, 외로움은 쳇바퀴처럼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끌리는 부분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매우 밝은 면 혹은 매우 어두운 면, 매우 밝지 않고 매우 어둡지 않은 약간 우울하고 약간 힘들고 조심스럽게 밝은 척을 해 자신을 내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조적인 매우 밝고 매우 어두운 면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처음에는 궁금증으로 다가오면서 매우 인상 깊게 남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뇌과학자가 집필한 책에 따르면 사람들의 뇌는 자극적이고 나중까지 큰 여운이 남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에 끌린다 라고 한다. 그 때문에 충동적이고 매우 거친 우울 혹은 매우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 그걸 극복해내려는 마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밝은 면을 찾아가려는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공허하고 어두운 면이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혼자 이겨내기 쉽지만은 않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그 누군가가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심하게 마음이 상처받은 후에야 사람들 눈에 띄게 되는 것 아닐까 싶다. 이렇게나 어두워지고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한 번씩 관심을 주어 이겨낼 힘을 키워주어야 하지 않을까?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쓴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툴 때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나중에 그 원인이 오해인 걸 깨달았을 때는 후회하고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에서 베르테르는 다툼의 원인이 대부분 음모나 악의보다는 오해나 게으름 때문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모나 악의로 싸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오해로 인한 다툼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자신의 잘못을 위주로 생각하면 그러한 다툼들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쓴 글입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원하는 가치이다.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노력하는데 때로는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 시작한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한다. 커서 돈을 잘 벌기 위해 공부를 하지만 공부가 괴롭거나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나 인정받고 싶었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 나에게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가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말을 한다. 낙원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은 결국 모두 내가 내린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내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못해서 내가 받고 싶던 점수에 미치지 못해서 등 결국 나의 욕구가 나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바란다면 잠시 쉬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잠시 휴식과 자유를 주어가면서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를 읽고 쓴 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과 기술이 축적됨에 따라 세계는 더욱 가치 있는 방향으로 전진해 가고 자연에는 질서가 있고 과학적 관찰은 객관적이라는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의 영향을 받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이에 반하여 엔트로피 법칙이 떠오르고 있다. 엔트로피 법칙이란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일정한 구조와 가치로 시작해서 무질서한 혼돈과 낭비의 상태로 나아가며 이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그리스인들은 역사를 질서에서 혼돈으로 움직여가는 사이클의 영원한 반복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는 더욱더 무질서해진다는 것이다. 그 예로 수렵 채취인들은 일주일에 12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일을 하고 몇 주, 몇 달 정도를 걸쳐 일을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에 속한다. 엔트로피 법칙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수세기에 걸쳐 한 세계관에만 갇혀 살아온 우리는 받아들이기조차 두려워한다.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무수한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엔트로피 법칙이 해야 할 임무이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고 쓴 글입니다. 사랑은 전폭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과 우정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고 신뢰가 없다면 사랑도 친구도 없을 것이다. 이반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을 읽고 쓴 글입니다. 나는 니힐리스트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니힐리스트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인데 요즘 사회에서는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데 비판적으로만 보면 그런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